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언론들도 많이 온 거 보니까 대구 경북의 최대 사업인 통합신공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통합신공항의 합의에 따라서 7월 1일자로 대구로 편입된 군인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원칙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 다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시위가 받아들여지면 또 다른 시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30년까지 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SPC 연내 구성이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은 지금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이제 공공기관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할 걸로 저는 공격적으로 일단 하면 가능할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제한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은 조금 내년 초까지 할 수는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PC 구성하는데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머뭇거린다면 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고요. 제가 이제 민간 일군 업체하고 같이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2, 3년 전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럼 서로 하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금리나 이런 것들을 전체 시계열적으로 펼쳐보면 지금이 최고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기라는 것은 이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또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또 준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이제 좋아진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이제 후적지 개발단하고 다 같이 이제 했지만은 금리도 이제 지난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한 당시에는 3.5% 이제 그 정도 했는데 이번에 6.74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악조건 속에서 이제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호전되게 되면 사업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변수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일단 해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계속 민간에서도 공공에서도 이제 검토를 할 테고요. 예,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홍준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공항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라든가 속도는 빠르죠. 또 이제 대구 편입 우리 군의가 대구 편입하고 또 이제 예타 면제도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특별법이 가덕도 수준은 안 되죠. 국비 사업이 전체에서 국비를 대주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특별법 우리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부도 양료고요.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100% 국비입니다. 민간공항 말고 지금 전체 사업을 봤을 때는 군공항 시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참여했다가 우리가 목적한 시기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고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가는데 중간에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로 있어서 사업자들이 저게 가능할까 이렇게 되면 그거 참여하는데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합의서에 없는 통합신공항 합의서에 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 할 때 그거는 대구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가져오고 많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원칙을 가지고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 의성에서 화물터미널이 물류시설 쪽으로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마치 화물터미널이 당초에 합의할 때 의성에 가기로 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분명한 대처를 안 하고 물론 예를 들면 더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발 양보를 하는 그는 좋지만 그러나 반드시 원칙은 얘기하고 가야 된다. 예를 들었을 때 이제 이게 화물터미널을 지금 현재 홍준표 시장님은 제2화물 전용 터미널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나쁠 게 없죠. 예. 그거는 대구의 생각이고 그거는 혹시 원칙을 우회하는 듯 하면 그게 또 불안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지금 저희 항공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시끄럽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 구미 쪽에서 이제 그 소음 진동 네. 영향으로 인해서 그 이제 그 반도체 공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 보게 되면 소음 진동 영향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시에도 이제 초안이긴 하지만 설명회 이런 것들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주시고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 관계라든지 예. 토지 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원칙을 들고 가야지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위가 일어났을 때 예. 그 원칙을 저버리고 시위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예. 또 다른 시위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2000년 6월 11일 날 그 전에 이제 그 이전지 때문에 이제 군위에서는 후보만 유치하겠다 하는 부분으로 계속 하다가 예. 설득안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설득안이 설득안 단장님 이거 맞죠? 예, 다시 맞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 7월 3일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 자료는. 예. 설득안에 보면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호텔 등 군위군에 하겠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도 군 영해관사, 공항 신도시 등등 해서 이렇게 분명히 여객과 화물터미널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 제시한 이후에 의성에서 처음에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이 안이 군위군에 제시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네. 의원님께서 주신 조자는 이제 그 첨부 자료에 있는 자료 같은데요. 예. 대구시 경북도 국방부가 군위와 의성에 해당한 내용을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시에서 말씀하시기 불편하면 뭐 여러 가지 아니, 근데 사실이기 불편하면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매일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 크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때 6월 19일자 뒤에 보면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김주수 의성군수에 전화해 대승적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또 그 뒤에도 보면 대구일보에서 6월 21일자 거기에도
내용들은 뭐 이제 인센티브에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군위에 간다, 여러 가지 이 5개 인센티브 뭐 해석 있고, 그 밑에다가 이철우 도지사는 김주수 의성 군수에게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분명히 이철우 지사와 김주수 군수는 이 사항을 알고 있고 이 협의 내용 이후에 거부했지만 그 이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주장하는 것은 군위에 많이 갔다 그러는데, 군위는 민간 터미널을 위주로, 민간공항 터미널, 민간공항 위주로 왔고, 의성에는 군부대 시설 위주로 가고 물류센터 중심으로 갔습니다.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은 공항 시설입니다. 그죠? 예, 공항 필수 시설이죠. 네. 그 다음에 항공물류는 사실 창고업과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류가 단순 창고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류 시설에 대한 이제 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포함한 이제 가공 물류 포장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가 있는데 화물터미널이 가야 된다는 것은 가면 편리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가야 된다는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주민들 동원하고 그 이장 협의회 다 부르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시위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제2화물터미널을 하겠다 하는데, 어제 그저께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공항시설에서 3km 무슨 얘기를 해서 의성 IC 쪽도 아니고, 여기 맨 처음에는 의성 IC로 물류하고 뭐 의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주로 하겠다고. 그러나 지금은 비안 쪽에 대구하고 군위하고 먼 쪽에 그 산 넘어가가지고 그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합의도 없는 이런 거를 주장하는데 대구에서 대처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확인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의사 결정을 하신 라인에서 이것을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선 크게 보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민간공항에 대한 그 사업의 주체와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다음에 대구시는 이제 그 TK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화물터미널 부분은 이제 그 민간공항에 대한 주체인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제 결정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대구시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된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비용화되고 그 모든 것들이 대구 시민들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이니까 절차를 이제 빨리 진행을 하고 순조롭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포커싱이 있다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비안 쪽에 이제 물류 단지는 지금 의성군과 이제 경북도에서 마련 중인 안이고요. 그 안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향후의 기본 계획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2화물터미널에 대해서 이게 대구시 입장이나 군위군 입장에서나 유불리를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현재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나온 민간공항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화물 전용기를 했을 때에 이제 제2화물터미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전용 터미널이 화물기 전용 터미널이 있으려고 하게 되면은 물량이 굉장히 이제 많아져야 됩니다. 그 많아져야 된다는 거는 그냥 공항을 건설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사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항공사 유치, 화물기 전용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FedEx, UPS 뭐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제 의성이나 군위 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류단지 활성화 관점에서 전용기, 화물 전용기 화물 터미널을 해서 자기들이 유치를 한다게 되면 대구 경북 입장에서 봐서는 물량이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 발전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에 나쁠 것은 없다는 것이 이제 대구시의 판단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단장님이나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못마땅하다. 왜냐? 국토부에 그 판단을 맡긴다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또 어디에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왜냐? 합의서 쓴 합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이 있다면 그 뒤에는 이제 국토부하고 국방부도 이제 그 합의서에 직접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합의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에 동조 예를 들어서 합의한 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편리성이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합의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다른 불씨를 없앨 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어디에 유리한가는 뭐 물론 대구시장님이 빨리 사업하고 싶은 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불리나 이런 데 따라가면 또 다른 불신을 불러일으키 어제 군위군 이장협의회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혹시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이쪽 저쪽 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원칙을 지키고 가시면 좋겠다.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 또한 합의 당사자하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고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실무적인 그런 그 입장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한테 이제 그 선택지는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겠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해결이 안 됐을 때 이제 컨틴전시 플랜을 바로 작동을 할 거냐. 그러면 작동을 하게 되면은 2030년 개항에 이제 그 맞출 거냐. 2030년 개항을 못 하게 되면 경쟁공항인 가덕도도 있고 물류에 대한 선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판단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교착 상태의 컨틴전시 플랜을 가정했을 때는 일단 2년 이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텐데, 그럼 과연 여기서 우리 이제 대구 경북 그 통합신공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뭐 시장님 포함해서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할 때 이 판단의 기준, 이런 판단의 기준 하에서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매일처럼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매일처럼 고민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선택지는 그거였습니다. 일단 컨텐전시 플랜에 대해서 이 갈등이 이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더 이제 진척이 될 것인다. 그러면은 공사 제가 지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손해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 손해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대구와 경북이 없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쟁점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가면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판단을 맡긴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권한 자체가 국토부의 판단이라는 것이지 저희 대구시와 그 이익을 위해서, 비단 저는 또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대구 경북의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냐,
그것이 비단 이제 군의와 의성의 합의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 이제 우리 공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이제 경쟁공항과의 관계, 활성화, 지역 발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이익이 될 것이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이제 그 의성이나 이제 경북도에서 이제 그 대안을 일단 제시는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계속 어떤 뭐 정서적이나 정치적 것을 배제하고 어떤 이제 경제적 측면 이렇게 고려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일단은 봤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예.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고 가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이 이 SPC에 참여하려고 그래도 이런 갈등 관계를 잘 해결 못하면 그 또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리스크입니다.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계약하기 전에 합의서 쓰기 전에는 군의하고 의성의 동의를 구했지만 합의서 쓴 이상은 군의 것도 아니고 의성 것도 아니고 대구 경북 모두의 사업이기 때문에 예. 갈등 관리를 분명히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